안녕하세요.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 동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필수 개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미국 돈은 달러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돈은 원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돈이 없던 시절에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렌지가 많이 나는 미국 사람들은 오렌지를 먹고 싶어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오렌지를 주고 대신에 일본의 물고기와 바꿔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10개를 주면 물고기 1마리를 주는 식으로 물고기와 오렌지의 교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물물 교환을 대신할 수 있는 돈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가 훨씬 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모양의 돈, 다른 단위의 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전 세계가 돈의 단위를 통일할 수 없을까요? 국가별로 돈이 생겨날 때는 지금처럼 개방경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단위별로 경제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필요한 돈의 단위를 만들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엔화를 만들어 사용했고요. 중국은 위안화, 영어로는 RMB, 또 중국어로는 민민비라고 부르는 돈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은 유로라는 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요. 영국은 파운드라는 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돈의 단위가 달라지면서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마다 값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오렌지 10개에 1달러로 값이 정해지게 됐고요. 일본에서는 돈의 단위를 엔이라고 정했고 물고기 한 마리의 값을 100엔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생겨난 다음 오렌지 10개와 물고기 1마리를 미국과 일본이 각각 자국의 돈으로 오렌지와 물고기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서는 오렌지 10개가 1달러고 또 물고기 1마리가 100엔이라는 사실을 활용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미국 사람이 일본에서 물고기를 사려면 오렌지 10개 대신에 1달러를 주면 되겠죠. 또 반대로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오렌지를 사려면 물고기 1마리 대신에 100엔을 주면 되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엔화를, 일본에서는 달러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일본 사람이 오렌지 10개를 사려면 미국에서 100엔을 주면 되는데 미국에서 일본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가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환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결국 오렌지 10개는 물고기 1개의 값어치와 같기 때문에 1달러는 100엔과 같은 값어치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일본 사람이 오렌지를 사려면 100엔을 주고 1달러와 바꾼 뒤 미국에서 오렌지 10개를 1달러를 주고 사면 됩니다. 이때 달러와 엔화를 바꾸는 비율, 즉 1달러 이퀄 100엔의 교환 비율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합니다. 여섯째, 환율이란 어떻게 결정될까요? 환율은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1달러를 1200원과 바꿀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1달러에 현재 1200원이지만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즉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1달러에 1250원을 주고도 사려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1달러를 바꾸는데 50원을 더 주게 되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사람이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달러 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환율이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러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1달러를 살 때 1200원만 주면 됐지만 달러 값이 오르면 50원을 더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문에서는 원화값 하락, 원화가치 하락이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너무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원화절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값 하락, 원화가치 하락, 환율 상승, 달러값 상승, 달러가치 상승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반대로 1달러에 1,200원 하던 환율이 1,150원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돈, 즉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원화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는 신문에 원화값 상승, 원화가치 상승, 달러값 하락, 달러가치 하락, 환율 하락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원화절상이라는 매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7번째, 환율 상승과 하락이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경제의 80 내지 90% 정도를 수출과 수입, 즉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환율은 국가가 수출 기업의 수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상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상품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국가 간의 상품의 수출입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무역수지라고 합니다. 이 무역수지의 흑자와 적자를 결정할 만큼 환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환율이 오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달러에 1,200원 하던 환율이 1,300원으로 100원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100원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약 8%가량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의 물건값이 전 세계 시장에서 8%가량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8% 할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값이 싸지면 우리나라 물건이 전 세계 시장에서 그만큼 잘 팔리게 됩니다. 수출업자는 쾌재를 부르게 되죠. 1만 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달러에 1,200원일 때는 1만 달러를 벌었을 때 1,2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1달러에 1,300원이 되면 1,3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더 벌게 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수입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올라가면 1달러에 1,200원 주고 사오던 것을 1달러에 1,300원씩 100원을 더 주고 사와야 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수입 의류가 한 벌에 1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달러가 1,200원일 때는 12,000원을 주고 사오게 됩니다. 하지만 1달러에 1,300원이 되면 13,000원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1,000원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입업자는 수입 의류의 물건값을 올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수입업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게 되죠. 반면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8번째, 환율을 개인 경제생활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환율은 모든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준 환율에 수수료를 붙여서 환전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환전을 할 때는 인터넷에서 환율을 검색해 본 뒤에 가장 환율이 낮은 은행에서 교환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율이란 한 국가의 종합 경제력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성공하려면 환율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